Hiện tại thì là chắc là sẽ có rất là nhiều những bạn đang mệt mỏi và đau khổ vì phẫu thuật mũi lần đầu không được đẹp và phẫu thuật bị hỏng và bắt buộc phải phẫu thuật lại. Vậy cho nên là hôm nay mình đã tìm đến bác sĩ viện trưởng để nói về những trường hợp mũi bị hỏng đó. Vậy là chúng ta cùng tìm hiểu về những trường hợp như thế này nhé.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현대미약 성형외과 대표 원장 황호라고 합니다. Thưa bác sĩ thì hiện tại mũi của người Việt Nam thì có rất là nhiều trường hợp phẫu thuật bị hỏng và làm cho mũi bị viêm hoặc là sống mũi bị lệch, thì là tại sao lại như vậy ạ? 코 안에서도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분석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모양이 삐뚤거나 실리콘 같은 게 흔들리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또 환자분들이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Vậy thì nếu mà mình nói tóm lại thì là chính xác là phẫu thuật bị sai là do cái phẫu thuật đúng không ạ? Do phương pháp phẫu thuật đúng không ạ? 인공 물질에 대한 염증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돼서 불만족스러워서 오는 환자분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잘못된 케이스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동남아에서 되게 많이 보는 환자죠. 콧대만 이렇게 곡선으로 넣었다가 뭐 세련된 느낌이 전혀 안 되고, 네. 그래서 실리콘 교체를 하고 이렇게 들려 있는 코드를 다 내려서 이렇게 이상적인 모양을 만드는 거죠. 특히 서양인들 많이 보는 매부리 코가 심하고 너무 긴 코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수술 전보다 후가 훨씬 더 수술을 안 한 것 같은 훨씬 더 세련된 얼굴. 근데 저희 베트남 분들은 코가 저렇게 막 그렇지. 넓고 맞아요. 매부리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재수술해야 되나요, 원장님? 콧대를 모양을 내는 거는 실리콘 모형물이나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이제 코 기둥, 특히 이런 연골 형태를 내는 것들은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자가 연골, 특히 귀연골이나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나 아니면 가슴에 있는 갈비 연골인가 이런 거를 잘 사용해서 섬세한 조리 모양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ậy thì không biết là cái da tự thân và cái sườn tự thân ấy thì là có rất là nhiều loại để mình có thể phẫu thuật, thì làm thế nào mình có thể phân biệt được những cái loại đấy ạ? 연골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귀연골 같은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부드럽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하게 돼서 코끝에 얹기가 쉽고요. 코 안의 연골 같은 거는 직선 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갈비 연골은 더 강한 거죠. 그 크기와 어떤 강도의 차이에 따라 선택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Thưa bác sĩ thì không biết là nếu tái phẫu thuật mà mình phải sửa lại sụn tai nhưng mà do phẫu thuật lần trước mình đã sử dụng hết sụn tai rồi thì là mình phải làm thế nào ạ? 귀연골만으로는 코 기둥 같은 거를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코 속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코 양쪽을 경계짓는 연골이 있습니다, 속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양을 얻어서 코 기둥을 세우고요. 모자란 거를 다시 귀연골로 같이 보충해서 쓰는 게 아주 보편적인 수술이고, 근데 그마저도 그 연골 양이 부족하거나 튼튼하게 힘을 못 받으면 갈비 연골이나 기증 늑연골 같은 거를 사용해서 충분히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Thì không biết là so với việc sử dụng chất độn ví dụ như là silicon thì việc sử dụng sụn tự thân thì có thể hạn chế được những cái biến chứng xảy ra khi phẫu thuật không ạ? 인공물질을 쓴다는 거는 항상 우리 몸속에 어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어떻게라도 막으려고 어떤 자가 재료, 코에 뭐 늑연골을 좀 더 실리콘 형태로 해서 콧대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엉덩이 뒤쪽에서 진피리 떼서 살을 넣는 경우도 있고, 단점은 염증에는 강할지 몰라도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 때는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갈비 연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모양이 변질돼서 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엉덩이 진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양보다 흡수율이 너무 많아서 그런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실리콘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염증 확률이 인공 재료보다는 좀 낮고 모양을 내기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콧대에 실리콘 재료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죠. Vậy thì không biết là cái phẫu thuật lần đầu mới là cái phẫu thuật lần sau tái phẫu thuật đấy thì là cái khả năng bị viêm của nó có nhiều hơn không ạ? 재수술 같은 경우는 주변이 흉살로 가득 차 있고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재수술은 염증 확률이 조금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Thì bình thường ấy thì là cái mũi tái phẫu thuật của người Việt Nam ấy thì là thường là người ta bị
co rút da lại này, hoặc là người ta bị lồi silicone ra và da quá mỏng nên là nhìn thấy silicone, thì không biết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đấy mình có thể cải thiện được bao nhiêu % ạ? 이제 작은 코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다가 이런 자가연골 재료를 제대로 선택을 못하고 그냥 실리콘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실리콘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기본 연골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술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제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 10% 이상은 됩니다. 거의 뭐 만족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다. 확실하세요? 완전? 네. Vâng, vậy thì là cuối cùng viện trưởng có thể dành cho những cái quý khán giả đang theo dõi một lời khuyên được không ạ? 예뻐지려고 하는 거는 모든 인류, 특히 여성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베트남 네. 직원, 한국에 오시면 베트남 통역 직원도 있고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Vâng.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진료를 혜택을 받고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Vâng, ngay bác sĩ đã nói rất là những cái lời rất là tốt dành cho chúng ta. Vậy thì chúng ta hãy cùng chào và hẹn gặp lại nhé.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ạ.